권성동 의원님 연락이 안 되신다는데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걸로 알면 되겠어요? 저희 쪽에 아무런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님 일단 순서에서 빼고 그렇게 되면 전진숙 의원님을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리면은 전체 순서가 다 뒤바뀌어서요. 그럼 권성동 의원님만 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전진숙 의원님이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다. 예. 네, 강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난데없는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리고 지혜로웠던 국민들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정은경 후보자를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호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가 불통으로 2,000명의 의대 정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남겨져 있고 아직도 그 의료 대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어쨌든 리더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왔던 우리 정은경 후보자가 위기 대응 능력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료 대란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국민들이 호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말고 그 후보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아마 정은경 청장 시절에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위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해서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가장 이상의 상가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늘 봐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올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후보자님 명지병원과 관련해서 오전에 확진자 발생 명지병원에 100% 안전하다고 옹호성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있습니까? 아까 질문 주셔서 점심시간에 찾아봤습니다. 20년 1월 26일 날 세 번째 확진 환자 생겼을 때 브리핑이었고 기자가 환자가 명지병원에 입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국가지정 격리 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되어 있고 의료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00% 안전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명지병원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네. 국가지정 격리 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네,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우자가 FTN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했던 FTN이 주식에 관련해서 17년 10월 인사처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고 계속 답변 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직무 본부장 관련성이 취임하면서 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왔었죠? 네, 그렇게 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전량 매도한 것도 맞죠? 네, 전량 매도해서 코로나하고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고 없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당시 2018년 2월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함에 따라서 공매도 과열 금지라고 하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공지가 나오면서 매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의 형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인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매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공매도 가열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많이 파는 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창의 에탄올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저희가 TV에서 그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던 그 시기에
우리 그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머리에 염색 갈 시간, 딱 30분이면 되는 그 시간도 찾지 못해서 머리가 계속 하얗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한가하게 질병청장이 주식을 들여다보고 남편을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주식을 들여다보고 뭐 주식을 파고 사고 이런 매매 행위를 할 정도에 한가하셨습니까? 거의 가족을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남편과 같이 더불어서 주식을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부부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남편은 아내가 공직자여서 바이오나 이런 관련된 주식은 전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뭐 직장에 대한 일이나 주식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질의에서 백경란 전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논란을 언급하면서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백경란 전 질병청장은 직무 관련 주식이었고 후보자는 아니죠?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 심사도 백 청장은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 맞죠? 네, 예. 2017년에 받았습니다. 나중에서 알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은 백 전 청장 거부했지만 후보자는 배우자와 협의해서 지금 제출했죠. 사안이 완전히 저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제출드렸습니다. 예. 그걸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더 낳게 하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류 독감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자, 후보자님,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고 발생 즉시 지자체나 언론을 통해 당일 또는 이길에 빠르게 공개되는 것이 통상적이죠.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병 특성상 지역 간 이동 중지 명령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런 걸 누구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공공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개 정보를 두고 내부 정보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